안녕하세요. 연구 읽어주는 박사 경기복지재단 이병화입니다. 제가 읽어주는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비다문화 가정과 달리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장애 가족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부부의 의사소통 문제뿐만 아니라 2세들의 언어 문제, 교육 문제, 문화 적응 문제 등과 함께 장애인 가정이 갖는 가족 문제,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등 장애 장벽 문제, 빈곤 문제들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32.7%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한 결혼, 이민 및 혼인 귀화 등으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약 10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2019년 전체 혼인 건수의 23.6%가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있는 가구의 비율은 6.4%가 되고요. 장애인 가구 중 약 10%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문화 장애인 가구 중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도 1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고 관계부처가 상의한다는 이유로 분절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 자녀 또는 장애 의심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 서비스 체계 내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에서도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시태나 현황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장애 아동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 이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 가족과 이중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으로 이주 노동자 가족, 국제 결혼 가족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문화 장애 아동이란 이주 근로자 가족, 국제 결혼 가족 등에서 출생에 장애를 지닌 아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장애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장애 아동 실태조사는 장애인 복지관 또는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장애 의심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족의 보호자 6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방법은 기관의 사전 협조를 구하여 설문지를 우편 배송하였고요. 각 기관의 다문화 장애 아동 담당자가 다문화 가족의 보호자를 1대1 면접 설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조사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대부분이고 연령대는 30대가 약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 국가는 베트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50% 이상이 한국에 10년에서 19년 거주하였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보통이 절반이고 잘함이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수는 2명이 41.3%로 가장 많았고 장애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도 6.5%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장애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과반수 이상이고 약 5분의 4가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71%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재학이 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린이 유치원이 약 3분의 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관련 상태를 살펴보면 장애 최초 발견 시기는 0세에서 만 3세가 약 78%로 가장 많고 주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통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약 4분의 1이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고
장애 유형을 지적 자폐성 장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셋째, 자녀 양육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녀 양육과 관련 정보 부족, 자녀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이 없음, 자녀와 의사소통 어려움, 나이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병원 이용 어려움, 자녀 교육비 및 각종 치료비 부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주변의 편견과 시선 때문에 관련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학습 지도와 학교 소식, 알림장 파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정보 획득은 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학교, 장애인복지관, 정보매체, 사설치료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서비스로는 자녀의 신체 언어 발달 프로그램 지원, 자녀의 일상생활 및 사회성 정직 프로그램, 학습 도우미 지원, 한국어 교육, 자녀 교육비 및 각종 치료비 지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이유로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를 몰라서,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서비스 이용할 돈이 부족해서, 대기 기간이 길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종교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장애 아동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 의심 아동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 및 방과 후 일실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장애 미등록 비율이 4분의 1이고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예우를 살펴보고 결정하기 위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는 장애 의심 아동은 지적, 자폐성 아동 등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놀이 공간이나 미등록으로 인한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한시적, 일시적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방학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주 양육자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주 양육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사전 부모 교육과 보호자 및 가족 대상의 자녀 양육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부분 첫 아이가 장애인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없이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결혼 이주하여 장애에 대한 정보 없이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시 장애 예방을 위한 산전 교육, 장애 유형별 이해 교육, 장애 등록과 장애 바우처 서비스 안내 등의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다문화 가정에 비해 정보 접근성 및 정보 습득 자원의 부족, 정보 해석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치료사와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에 의지하고 있는 성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담당 부서 간 유기적 협조와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다문화와 장애 관련 부서는 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다문화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 또는 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사업 조정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연구 읽어주는 박사 이병하였습니다. 상기 연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